안녕하십니까, 강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목격자 K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전해드릴 네, 이 사고의 원인의 중에 하나로 네. 저희가 이제 당시 있었던 촛불 행동 이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제보를 보내주셨어요. 많은 그야말로 분들이, 충격 단독이었고 네. 예,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보를 보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영상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도 하루 사이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썸데일에서 한 장 공개한 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이태원 해밀턴 호텔 바로 앞에 민주노총의 트럭이 지나갔다. 네, 도대체 왜 지나갔냐? 네. 무엇을 실어날랐냐? 사실 이 썸네일에 공개한 사진은 저희가 어젯밤 사이에 제보받은 수많은 영상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상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고 네. 저희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하여간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네. 제보 받은 것들을 네. 뒷부분에서 네. 방송 뒷부분에서 네.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끝까지 하여간 잘 지켜봐 주시고 네. 또 계속 하여간 영상이라든지 상황을 보시고 또 이 비슷한 사람 또 같은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보이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보 메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보 메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제보 메일 주소가 강제보 네. KANGJEBO @gmail.com입니다. 네, 강제보 gmail.com. 네. 자, 오늘 조계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령과 추모 유령 법회 이런 게 열렸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거 이제 참석했고 여기서 윤 대통령이 비통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원 사건 이후에 공개석상에서 죄송하다라는 언급은 처음이다. 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네. 지금 좌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바짝 엎드리는 거, 네. 그냥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 이런 그림을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 좌파들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게 네. 그리고 이런 또 위로의 메시지도 놓치지 않게 네. 그 대통령의 품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 도대체 조문을 안 하냐, 위로를 안 하냐, 뭐 이런 그 비판을 들을 거를 우려해서인지 네. 지금 5회 연속 전혀 네. 건덕지가 없어요. 분향소 네. 그 합동 분향소에도 5번 연속. 오늘 아침에도 네. 그 독일 대통령과 함께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맞아요. 분향소에 또 갔었고 네. 또 이렇게 위령 법회 이런 것에도 영부인과 함께 참석을 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장소도 계속 달라지고 뭐 네. 서울시청 앞에 광장 뭐 합동 분향소도 가고 녹사평 쪽도 가고 이렇게 조계사에서 한 법회도 가고 예 다양하게 지금 뭐 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러는 와중에도 오늘 아침에 독일 대통령 만나가지고 경제 안보에 대해서 또 아주 중요한 회담도 하고 성과가 있습니다. 예. 네. 자, 더 탐사. 네. 그러니까 쟤네들은 정말 네. 이쯤 되면 이제 얘네들도 저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네. 그 끈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말 한번 이제 헛발질을 했으면 똥볼을 쳤으면 이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서 엎드려야 얼른 되는데 접어야 되는데. 고집 부리는 거 하나는 진짜 세계 최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와중에서도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와중에서도 끝까지 지금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 확인이 네. 거의 다 된 건 뭐예요? 청담도 술집이 그건 뻔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네. 처음에 특정을 못했으면 네.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지. 네. 갑자기 그게 확인이 거의 다 되는 건 또 뭐예요? 확인이 됐다도 아니고 네. 확인이 거의 다 됐다는 건요. 네.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안 된 거죠. 마무리 네. 과정이래 마무리. 네. 안 된 거죠. 아니 술집 하나 위치 아니 네. 첼리스트가 네. 제보자면 네. 첼리스트가 알 거 아니에요. 어디에요? 그럼 이거죠. 물어보잖아. 지금 첼리스트가 네. 지금 한 90% 넘어왔어. 어, 거의 그러니까. 넘어왔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얘기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확인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자기들 있어야 입장에서. 있어야 되지. 있어야 네. 나오지. 아, 정말 근데 저는 이 이제 좌파 진영에서도 네. 더 탐사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부끄러워하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네. 오늘 쟤네들이 기자회견 하는데 음. 보통 이제 좌파들은 잘 뭉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더 탐사가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다른 좌파 매체에서도 좀 외면을 하더라고요. 아 이제 네. 기사를 안 써.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태원 지금 사건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저쪽 이제 촛불 행동 뭐 이제 이런 애들은 지금 큰 그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왜 그런 이상한 똥볼을 차가지고. 네, 네. 우리한테 방해만 되냐. 음. 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거 또 네. 그 비슷한 얘기가 김어준도 한번 똥볼 차더니 계속 차는 것 같아요. 지금 김어준도 네. 뭔가 지금 사실 옛날 같았으면 네. 지금 이런 사건에서 지금 김어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어준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확실히 김어준의 네. 뒷배가 문재인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거를 이제 김어준을 제가 좀 많이 좀 체크하는 입장에서 네. 김어준이 이번 사건에서 애매한 포지션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어준은 친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번 사건은 이번에 저희가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안진걸이라고 네. 이재명의 깐부, 그 이재명의 대학 후배인 안진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하면서 이 이태원 사태를 이용해서 그 윤석열 정부를 붕괴시키면서 이재명을 구해내자. 네. 이런 게 이제 이쪽의 큰 그림인데 김어준은 이미 이재명 이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미 손절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세력한테는 김어준이 오히려 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지금 이 상황에서 포지션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한테 네. 예전에는 뭔가 정보가 그렇죠. 모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좀 예. 네. 약간 뭐 이렇게 선견지명 내지는 해안 같기도 하고 네. 그게 다 정보인데 결국은 그렇게 네. 연출을 네. 한그 그런 세력들이 뭔가 있었죠. 여기에 네. 이제 뭐 네. 협조를 하는 거죠. 정보를. 근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그 좌파의 핵심들이 네. 김어준하고 좀 약간 결을 달리해. 예. 네, 지금 지금 김어준 예. 자꾸 똥볼을 차는 거야. 지금 김어준이랑 네. 황원아가 지금 한동훈 책임본 네. 지금 이 이태원 사태에서 하는 거 이거 하나마나 한 얘기거든요. 아 이거 지금 네. 한동훈하고 사실 지금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대검에서도 네. 어이가 없다듯이 그날 네. 마약 단속 안 했다. 네. 이렇게 한마디면 진압될 걸 가지고서 이렇게 물구너지는 거는 김어준이 지금 뭐래도 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자기만 아는 거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기만 아는 얘기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네. 실제 근거하지 않은 네. 추정 내지는 네. 자기만의 그냥 그 독단적인 어떤 망상 네.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거죠. 이제 여기에-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이제 그 김어준은 지금 이재명 친명계하고는 결을 다르게 한다. 그러니까 아니 네. 지금 이 뭐 마약 얘기도 소스가 네. 황운하잖아요 결국에는. 네. 황운하는 또 친명이 아니죠. 명확히 네. 아니죠. 이 그쵸. 사람 뭐 경찰 출신이고 그렇죠. 문재인에 충성하다가 네. 그렇게 뺏지도 않던 그런 케이스라서. 네. 그러니까 황운하도 그렇고 김어준도 그렇고 지금 자꾸 마약 하면서 마약 얘기를 해서 한동훈 장관 어떻게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데 네. 대검에서 바로 네. 이태원 당시에 마약 사범 단속을 한 적이 없다. 네. 그럼 뭐 김어준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네. 거기 뭐 130명의 경찰 중에서 79명이 네. 그 사복 경찰이었다. 네. 형사였기 때문에 네. 경찰복을 안 입고 있어서 사람들이 경계를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흐트러졌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냥 망상을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이게 김어준이 감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네. 김어준이 예전에는 나름 뭐 이렇게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네, 컨트롤 타워 역할 했죠. 네, 그게 이제 네. 그 자칭 타칭하여간 네. 정보가 막 모이고 그러니까 네. 막 이런 거 뭐 얘기하고 이럴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무도 김어준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지 않다 보니까 네. 혼자서 망상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에 네. 대해서 이제 김어준이 비판적인 시각을 이미 한번 공개적으로 보여주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김어준을 경계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막 굉장히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어준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네. 자, 이 용산서장이 지금 전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이제 네. 전 용산서장이 되버렸어요. 그쵸, 이미 그쵸. 대기 새로운 발령 사람이 내자마자 임명했어요. 네. 대기 발령 내자마자 오늘 네.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전 용산서장이 되는데 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하여간 행적이 너무 이상해요. 옥상에서 이 턴을 지켜봤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지만 네. 당시 지금 10시 20분부터 뭐 도착해가지고 지켜봤는데 어쩌네 본인이 처음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네. 그게 허위 보고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졌고 그렇죠. 그래서 도착 자체도 11시경을 넘어서 도착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저는 나오고 그 이임재 용산 네. 경찰서장의 행적 중에서 저희가 지금 방송하는 부분과 좀 저희가 좀 연관해서 살펴볼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그 9시 30분에 저런 윤석열 퇴진 집회가 끝났다. 삼각지 네. 녹사평 쪽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는 이 용산서장이 거기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거기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거기 삼각지 주변에서 식사를 했다. 늦은 저녁 식사를 네. 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해산을 했는지 현장 그거를 상황을 너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거 예, 아니에요. 너무 이상한 게 9시 30분에 식사를 하다가 네. 20분 만에 위험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동을 했으면 삼각지에서 지금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네. 거기서부터 차가 막혀가지고 10시 40분이 돼서야 도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걸어도 사실은 그러니까요. 여기 걸어도 10분이면 될 거리. 10분이면 네. 될 거리를 거의 2시간 가까이 헤맸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해명대로라면 네. 숟가락을 놓고 이동할 정도로 긴급하게 움직였다는 뜻인데 네. 차 막혔기 때문에 앉아 있었다. 이게 말이 돼요?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보고를 안 합니다. 네, 전혀 네. 이상해요. 경찰서장이면 평생을 보고로 네. 살아온 사람인데 네. 저렇게 보고를 안 하고 1시간 반을 지체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니, 아니면 길이 계속, 막혀서. 계속 예. 그 무전이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경찰은. 차에 갇혀서 뭐 길이 막혀서 문제가 있다, 뭐 그쵸. 시간이 지연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네. 더 이상한 거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길이 막혀가지고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도 지금 옥상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예, 옥상이 지금 참사 현장에서 100m가 안 돼요. 네. 여기에서 그러니까 11시부터 이 지금 파출소 옥상에서 지켜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급차가 못 들어가서 난리가 나고 뭐 구급 지금 소방청에서 경찰청에 막 요청까지 해가면서 길을 뚫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일들을 하나도 안 하다가 12시가 넘어서 그걸 지시를 해요. 길을 뚫어달라고. 네. 저는 이 용산서장의 가장 미스터리인 점은 현장에서 그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이 용산서장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게 해산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다 지켜봤어요. 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때까지 이들과 동선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이 윤석열 퇴진 집회하는 이 사람들과 용산서장이 동선이 지금 비슷하게 이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고 날 때까지 거의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지금 전혀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심지어 허위 보고 이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 그 과정에서 이 용산서장이 이 윤석열 퇴진 집회 사람들과 소통을 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건데 왜냐하면은 그 현장에서 그 경찰이 저런 그런 사실은 퇴진 집회 그거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시위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죠. 경찰들이 거기서 진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관리를 하고 네.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시위가 벌어져서 네.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렇게 움직이면요. 네, 그 사이에 네. 그냥 수십 명이 그 경찰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시위 현장을 한번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한민국 공권력이 얼마나 나약하냐 하면요. 네. 저렇게 불법 시위하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렇죠. 네. 경찰들이 오히려 끌려다니고 오히려 경찰들이 애원을 합니다. 네. 아 이쪽으로 가지 말아주세요. 네.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네. 우리 이러면 잘립니다. 네. 우리 좀 우리 사람도 좀 봐주세요. 네. 좀 이런 분위기거든요. 아, 우리가 이 생각하는- 라인 좀 네. 안 넘어오시면 안 돼요. 넘어오지 마세요. 넘어오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하죠. 보통. 그런데 네. 여기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네. 용산 부근에서 일어난 윤석열 퇴진 시위이기 때문에 용산 경찰서장이 직접 나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직접 나가서 이제 많은 분들은 경찰서장이 직접 나왔으니까 좀 더 강력한. 그 시위에 대한 대처가 강력하지 않을까. 서장이 더 가면요. 서장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시위 책임자가 안진걸이잖아요. 네. 안진걸이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경찰들이 우리한테 자꾸 회유를 해온다.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면 저 시위 불법 시위 주최 측과 용산서장이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 그 동선이 지금 비슷하게 일치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용산서장은 보고도 안 하고 이거를 제가 만약에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용산에서 그 삼각지에서 이렇게 불법 시위한 사람들이 해산하고서 이태원으로 몰려가요. 네. 그러면은 용산서장은 그걸 옆에 봤을 거 아니에요. 야, 니네 이태원 가지 마, 이태원 가지 마. 이렇게 회유하다가 실패한 건 아닌가? 옥상 사진을 네. 좀 보여주세요. 옥상이 지금 저거는 지금 서장이 있는 시점은 네. 아닙니다. 네. 9시 12분인데 어쨌든 옥상에서 저렇게 경찰들이
뭐 지켜보고 있고 네. 저 거리가 지금 100m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 다 보여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더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네. 이렇게 좀 막 더 많은 영경도 사람들이 올라오고. 저기에서 네. 1시간 넘게 지켜보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 그 이거는 마치 이제 진짜 상황이 더 저는 나빠지기를 진짜 막 이 바라면서 용산서장은 진짜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예 이해가 안 돼요. 용산서장이 저기 네. 올라가긴 올라갔던 거죠. 올라갔다고 네, 네. 지금 일단은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1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네. 사람이 뭐 차량 블랙박스를 내겠다. 지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아, 근데 건데. 블랙박스 내봤자 거기서 뭐가 있겠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 차에 블랙박스- 블랙박스가 뭐가 네. 의미가 네.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본인이 탑승했는지도 확인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용산 경찰서장의 그날 밤의 행적이 지금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키가 될 수 있는 게 이 윤석열 퇴진 집회 하는 이 사람들과 용산서장이 동선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이임재 용산서장이 네, 경찰대학교 9기입니다. 9기. 네, 9기면 89학번이에요. 그렇죠. 89학번이면 70년생입니다. 근데 네. 이 안진걸이 네, 72년생인가 그래요. 그쵸, 네. 72년생인가 그런데 이 경찰대학교 9기인 이 이임재는 네, 고향이 나주인 것 같아요. 나주로서 뭐 그 화순인가 어디서 네. 경찰서장을 한번 구례에서. 구례에서 경찰서장을 했는데 네, 이 안진걸은 72년생인데 네. 화순인가 어디 그래요. 고향이.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안진걸 네. 고향 그 이따가 또 보겠지만 안진걸의 고향 보시면 화순인가 그러면 네. 2살 차이밖에 안 나고 그쵸. 저는 그 화순하고 구례가 얼마나 가까운지 딱 이거죠. 나중하고 현장에서 우리 그렇죠. 고향 사람들끼리 왜 그러시나. 원래 알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원래 알 아니, 가능성이 그리고 안진거는 워낙 안진걸은 화순군이고 안진거는 워낙 경찰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에요. 아니 뭐 구속도 막 여러 나오고 군 되고 뭐 네, 맨날 그리고 시위하는 맨날 사람인데 시위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오히려 안진거한테 부탁을 해요. 네. 광우병 시위 때 뭐 그때 구속됐었죠. 아마. 네, 네, 구속되고 그쵸. 맨날 시위에 맨날 시위 모든 시위에 항상 나오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진걸 네. 정도의 이제 시위의 주동자는 경찰들이 항상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저기 뭐야 네. 화순 구례에 있는 쪽에 있는 산이 지리산이고 지리산이 또 팔치산으로 유명한. 네. 네. 그러니까 화순하고 그 나주하고는 거리가 좀 있나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나주하고는 거리가 좀. 어찌됐든 네. 저는 여기서 지금 제가 강하게 의심이 드는 거는 네. 이 안진걸과 네. 용산서장이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현장에 용산서장이 나가 있고 네. 안진걸이 현장에 있었으면 네. 이 현장의 책임자들끼리 뭔가 교류가 있었을 수 있어요. 네. 화순하고 나주는 아, 뭐 거기서 거기군요. 네. 아 나주는 유미진 고향이 네. 나주라고 합니다. 아 유미진 고향이 네, 나주. 유미진이 나주고 네. 이 사람은 한평이라고. 한평? 한평. 한평은 어디예요? 아, 다 같은 뭐 고향 사람들이 거기서 전라 네. 다 네. 전라라는. 네. 한평하고는 좀 먼가요? 네. 한평하고 네. 한평이 어, 나주보다 더 한평, 멀어. 함하고 나주도 가깝네. 뭐, 네. 다 가깝네요, 뭐. 네. 네. 다 거기서 거기죠. 네. 나주는 유미진이 나주구나. 예. 네. 아, 어쨌든 지금 용산서장에 대해서는 네. 이제 그 경찰이 이제 감찰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의뢰했고 네.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윤석열 퇴진 집회가 끝나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까지 이동하는 그 거의 2시간 가까운 그 완전히 블랙인 기간 네.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기간 동안 뭘 했는지 네. 지금 밥을 먹었다고 나와 있는데 밥을 누구랑 먹었는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누구랑 먹었어? 그거 너무 이상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네. 제일 이상해요. 앉은 거라고 밥 먹은 거 아니야? 직원들하고 먹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앉은 거라고 많이 먹었으면 이건 진짜 심각해지죠. 초대형 사건이죠. 이상한 얘기 정말 네. 이상한. 말- 아니 지금 일단 해명도 말이 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네. 아니 차에- 그러면서 왜 그 중요한 시점에 위에다 보고도 안 했냐는 거죠. 네. 보고를 안 했다는 게 그게 제일 이상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선에서 좀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위로 보고가 들어갔으면 이거는 일이 커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사람은 예. 내 선에서 한번 내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식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경찰이나 군인은 보고가 생명이라고 하지만 보고가 일단 올라가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보고하면 끝난 거죠. 네. 그러니까 보고를 안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네. 이제 보고 안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그쵸. 가장 그쵸. 큰 봐주는 거잖아요. 그쵸. 예. 네. 예. 이미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거 하고 보고 안 그렇죠. 하겠습니다. 이게 네. 이 사람들 하는 얘기인데 이미 된 사안은 제가 더 이상 네. 어떻게 못합니다. 이런 네. 의미고. 어찌됐든 특수본이나 뭐 특별감찰팀이나 이 용산서장의 행적은 저희가 네. 굉장히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이상하고. 네. 그리고 또 네. 용산 서장도 웃기지만 네. 경찰청장도 재밌습니다. 아, 경찰청장은 진짜 이 사람은 서울에 없었어요. 경찰청장이 왜 뭐 출마하려 그래요? 왜 도대체 고향에 왜 간 거야?
근데 이건 사실은 뭐 좀 네. 심각하게 볼 일은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이제 본가가 있는 고향에 가서 네. 등산을 했대요. 네. 등산을 캠핑장에서 취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네. 제가 볼 때는 좀 서울이 아닌 충북 지역에 있었던 예. 것으로 확인됐다. 그날이 윤 청장은 충북 네. 청주 예. 출신이다. 네.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밤이었기 때문에 네. 뭐 그 자체가 이상한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뭐 근데 일단은 뭐 그냥 이렇게 기사화가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네. 뭐 좀 제가 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시간대별 행적을 공개하는 거는 좀 네. 뭐 그래도 좀 애써서 네. 좀 여러 가지 소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분단이고. 어찌됐든 경찰청장은 이렇게 타임라인이 나오잖아요. 예.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그렇죠. 뭘 지시했는지. 음. 용산서장은 이게 없어요. 서장은 있긴 있는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고 예. 허위 보고도 있고 그 중간에 허위 보고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 청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본의 아니게 멀리 있었으니까 사실은 대응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그리고- 용산서장 같은 경우 삼각지에서 이태원이면 진짜 걸어서 10분 그렇죠. 거리인데 청장은- 보고를 예. 못 받았잖아요. 네.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저랬다고 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근데 취침 중에 이제 보고 못 받은 문자가 것도 온 거는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놓칠 수밖에 없고 전화가 네. 온 거는 두 번째 만에 받고 네. 그 다음에 받자마자 바로 전화로 총력 대응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급거 이제 바로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네. 네. 뭐 이 경찰청장 자체는 특별히 이제 뭐 잘못 대응하거나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론도 왜 뭐 경찰청장이 뭐 한국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닌데 왜 문제 삼냐 이런 얘기들이 더 일단 주를 이루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제 김용호 부장님이 아주 이제 방향을 너무 잘 잡아주셔가지고 경찰이 협조하는 부분이 그 112 신고를 얼마나 처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태원 파출소에서 93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예.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 빠짐없이 공개해라. 예. 음. 특히 왜냐면- 예. 11건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압사 관련된 게 2개가 늘었어. 13건으로 늘어납니다. 음. 이런 것들이 나중에 112 이제 신고가 예. 쉬운 93건이 전부네요. 네. 네, 여기 이태원 파출소에 접수된 거. 네, 어찌됐든 근데 지금 13건. 이렇게 경찰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뭐 얘네들은 진짜 추진력 하나는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10만 병 총궐기 집회를 10일 날 하겠다. 보통 지금 네. 국가 애도 기간이고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압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좀 부담 때문이어도 좀 연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근데 오히려 여기다가 이태원 참사 촛불 집회라는 명분을 더 추가해가지고서 10만 병 총궐기 행사를 하겠다. 저 총궐기 하다가 10만 네. 명이 서로 밀려가지고 네. 압사 사고 나겠네요. 지금 이태원에서 지금 10만 명이 모여갖고 압사 사고가 났다는데 네. 10만 명이 또 모이겠다는 거예요. 네. 이태원이 사실 네. 지금 그 이태원 전체에 10만 명이 모였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 골목에서는 네. 기껏해야 뭐 1,000명, 2,000명이에요. 그쵸, 그쵸. 네, 근데 10만 명이 총궐기를 해서 네. 지금 저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사고 자체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이 사고가 많이 모여서 사고가 난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어떻게 보면 추진력, 어떻게 네. 보면 고집, 그리고 얘네들의 배짱, 음, 참 이런 건 진짜 저희가 참 진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워요. 네. 왜냐면 얘네들은 한번 타깃이 정해지면 주변에서 어떠한 뭐 방해가 있거나 심지어 똥보를 차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밀고 나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신속하게 이렇게 민주노총이 움직이는 거 보면 음, 이게 다 계획된 시나리오가 아닐까. 네. 지금 이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너무 신속하고 굉장히 추진력 있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저런 집회 같은 거를 기획하는 게 사실 우파 진영에서 저기 집회 한번 기획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 그리고 그렇죠. 돈이 엄청나게 엄청 들어요. 돈이 그쵸. 엄청나게 들어요. 사실 네. 지금 뭐 저런 손 이런 네. 팻말 같은 거 하나 네. 저거 막 나눠주잖아요. 네네. 저런 거 하나 만드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저건 그냥 단순히 그냥 종이에다가 A4 용지에다가 프린트한 게 아니잖아요. 저 네. 종이도 그렇고 네. 저 두께도 그렇고 저거 인쇄도 그렇고 굉장히 하여간 그 돈도 많이 드는데 저걸 저렇게 많이 나눠줄 수 있다는 건 네. 엄청난 그렇죠. 그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저 집회할 때 항상 보면 그냥 단순히 핸드마이크가 아니라 그렇죠. 무슨 무대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등장하기 시작하면 억대로 들어가요, 돈이.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시위꾼들, 네. 이런 행사 기획자들이 좌파들한테는 굉장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네. 이태원 참사 당일날 그쪽 삼각지에서 집회를 한 네. 안진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전문 시위꾼이고 네. 저희가 이제 어저께 방송에서 다시 한번 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윤석열 퇴진 집회가 삼각대에서 끝난 다음에 녹사평까지 이동했다. 네. 그리고 녹사평에서 해산을 하면서 거기에 일부 인원들이 이태원으로 가자. 이런 멘트와 함께 일부 전문 시위권들이 이태원에 유입됐다. 그런 의혹을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제기를 한 거고 이제 그것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동영상이나 다양한 사진들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한테 한번 제보를 해달라. 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제보가 왔는데요. 일단은 자, 어제 저희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지금 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저 네. 손팻말과 함께 네. 저 해골 모양의 저 코스튬이 네. 굉장히 독특해서 일반적인 해골과는 좀 다른 그쵸. 모양이고 보통 해골을 입고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이제 해골을 이제 할로윈 때 많이 하는 이제 일반적인 코스튬이긴 한데 네. 사실 저의 해골은 옆에 입부분이 좀 약간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좀 약간 네. 그 광대 쪽이 강조가 돼 있고 그리고 눈의 모양이나 눈의 모양도 그렇고 코의 모양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해골보다 네. 훨씬 더 그로테스크한 인상을 갖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만 네. 날리면 되겠네라고 이렇게 피켓까지 들고 있고 네. 그리고 이 검은 옷에 네. 그래서 저는 딱 저- 할로윈 분위기잖아요. 저 사람이 네. 만일에 저 모양이 이태원에서 발견된다면 네, 이 사람이 간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저 사람을 찾아달라. 네, 저 사람을 찾아달라. 그랬더니 라고 찾았습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찾았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이것도 해밀턴 호텔 뒷골목이거든요. 네. 뒷골목에서 사실은 뭐 해골 모양이 뭐 많지 않냐. 네. 하지만 저 조금만 키워줘 보세요. 네. 디테일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일체, 네. 예, 웃고 있는 네. 듯한 네. 모습. 예. 이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만큼 공간이 뜨는 네. 예. 그리고 네. 눈이나 코의 모양이라든지 네, 예. 저 그리고 뭐 그 머리에 까만 뒤집어서. 모양 네. 머리 네. 부분이 네. 완벽하게 일치하는 네. 이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시위 때 어떻게 보면 상징과도 같았던 저 해골이 네. 이태원까지 넘어갔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모양이 만일에 발견된다면 네. 이 사람 워낙 눈에 띄기 쉬우니까 그쵸. 이 모양이 발견된다면 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넘어간 걸 추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네. 저 해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해골 말고도 굉장히 이제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그건 저희가 네.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저 아침에 소장님도 네. 인사뉴스에서 방송을 했지만 또 김건희 그 펜발 네, 손팻말 사진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것도 저희가 제보에 의해서 네. 확인한 겁니다. 저희가 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요 네. 손팻말이 네. 저 안진걸 집회 외에 딴 데선 사용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네. 저거는 안진걸 그 안진걸 집회에서 나눠준 거예요. 네, 안진걸 집회에서 나눠준 거기 때문에 딴 데서 사용된 적도 없고 전날 같은 날 네. 그러니까 저 두 배의 팻말 중에 하나라도 네. 이태원에서 발견이 되면 네. 그 사람들이 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네. 또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네. 저 이태원의 그 이태원의 젊은이들이 그 현장에서 네, 젊은이들이 이렇게 뭔가 쉬고 있고 그 젊은이들이 어울리는 저기도 네. 해밀턴 호텔 근처입니다. 그쵸. 네. 네, 저 보시면 네. 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네. 외국인도 보이죠. 네. 그리고 좀 옆에 보면 네. 저 좌판대에서 네. 분장도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쵸. 네. 저 위치가 해밀턴 호텔의 당일이라는 건 네.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저 김건희 특검이라는 저 손팻말이 네. 저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 각도에서 여러 장이 나옵니다. 여러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같은 위치에 있는 김건희 지금 저 김건희 특검이 저 발 밑에 있어요. 저기 그쵸. 보시면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제보받은 사진이 이 정도지 네. 실제로 이태원 현장에서 저 김건희 저 특검 네. 이 팻말이 상당히 많이 굴러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애초에 이제 목적 네. 자체가 이제 저런 쪽으로 선동하는 것도 있었겠죠. 네. 각각 네. 개개인들은. 예. 예. 네, 이날 그 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네. 영상 있으면은 좀 제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그리고 네. 또 저희 제보 메일 다시 한번 제보 메일,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제보 메일로 네. 이날의 현장과 시위 영상 이걸 그렇죠. 비교해서 네. 함께 보시면서 네. 좀 비교해서 같은 얼굴이 나타났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그쵸.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거 보셨나요? 네. 각시탈에 대해서 많이 지목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은 그 예. 각시탈 사진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 의심스러워요. 이 각시탈이 저는 딱 보자마자 이상한 게 네. 뭐냐면 일단 요거 네. 오늘 썸네일로 썼던 음. 이 썸네일의 영상을 보시면 이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게 할로윈 당일날 저 금속노조 네. 그 민주노총 저 트럭이 저기를 지나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기 바로 지금 해밀턴 호텔 앞입니다. 해밀턴 네. 호텔 삼거리에 네, 그 삼거리에서 이제 사고 난 쪽은 뒤쪽이죠. 뭐 네. 투누드라 도어라고 돼 네, 있는 네. 그 바로 옆에 골목으로 쭉 올라가는 쪽에 뒤쪽에서 네. 옆에서 사고가 난 건데 지금 보시면 그 해밀턴 호텔 바로 앞에 네. 저 탑차라고 하죠. 그쵸. 봉고차 탑차가 있는데 네. 그 글씨를 자세히 보시면 네. 좀 키워주시면 네. 민주노총 네. 전국 건설노조 네. 서울 경기 북부 건설지부 해밀턴 호텔과 같이 찍혀 있으니까 뭐 명백한 거죠. 네. 그런데 네. 건설노조 서울 경기 북부 건설지부가 네. 왜 저 시간에 네. 해밀턴 호텔 앞에 있냐? 아니 할로윈데이 그 복잡하고 차 막히는 데를 네. 저 건설노조 트럭이 왜 지나갑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트럭 안에는 뭐가 실려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네. 자 보시면 지금 민노총에서 네. 아. 이태원 그 당시에 지금 156명의 사망자인데 네. 외국인이 25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은 131명이에요. 네. 131명의 희생자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네. 2명이 명.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은 금속노조 고 이정환 조합원, 네. 또 한 명이 방금 보신 그 건설산업연맹이라고 되어 있는 네. 그 건설 노조 방금 그 트럭을 보셨지만 네. 건설산업연맹 고 이름을 안 밝혔어요. 고 김땡땡 아니 조합. 왜 앞에 사람은 밝히고 왜 뒤에 네. 사람은 못 밝히는 거예요? 왜 저것도 건설산업연맹 조금 안 밝혔는지 저것도 이상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이 네. 131명 안에 들어간다는 게 네. 2명이나 네. 2명이나 이게 이상하지 않? 이상해요. 한 명은 우연히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2명이 갔다는 건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게 심지어 그 트럭이 있잖아요. 차가 네. 지나갔고 예. 아니 저는 사실은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민주노총 사람들은 할로윈 파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네, 이상하다는 거죠. 아니, 왜냐면- 하필이면 131명 중에 그리고 131명 중에 70% 이상이 20대입니다. 그쵸. 6명은 10대예요. 네. 근데 민노총 조합원 정도 되면 네. 적어도 그쵸. 30대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민노총 조합원이 어떻게 2명이나 거기 있었냐. 네.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애도 성명을 내는데 네.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무슨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만들기 위해 금속노조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있는데 사실은 저 사람들이 그 할로윈에 가서 이렇게 안타깝게 뭐 이렇게 사망을 했다면 이건 일터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고 뭐 네. 아니 그리고 토요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토요일 밤에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애도 성명을 보면 일하다가 죽은 것 같아. 네, 민노총이 반미 아니에요? 그쵸? 어?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반미 깔고 있죠. 네, 반미가 기본인데. 네, 할로윈 가가지고. 네, 그 미국에서도 아주 저급한 대중문화입니다. 원래 그쵸. 할로윈 파티라고 하지만 그거 다 애들이 애들이 네. 사탕. 애들이 예. 돌아다니면서 사탕 달라고 예, 예. 애들이 복장해서 네. 하지 어른들이 저렇게 귀신 복장하고 저런 거는 네. 아주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 좀 좀 이상할 정도로 그 그쵸. 문화가 커진 거지. 네. 미국에서 저는 미국 유학을 했지만 미국에서 할로윈 파티도 했거든요. 아이들만 하지 어른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하는 파티는 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노총과 네. 할로윈은 거의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기 가 있냐 이거죠. 근데 극과 극인데 저기 왜가 있고 심지어 사망까지 했다는 것은 그 네. 사이에 꼈다는 건데 네.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 제가 또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이 네. 아까 네. 9번 기사인데 네. 10만 명 총궐기를 예정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의제 네. 자기네들이 말하자면 피해자 아닙니까? 네. 자기네들 조합원 2명이 죽었으면 네. 의제에는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네. 민노총 골기대. 예. 네. 전혀 그리고 없어요. 여기 또 민노총과 더불어서 이것도 좀 저희가 제보가 온 건데 성공회 대학교. 네. 성공회 대학교도 자 보시죠. 네. 성공회 대학교가 네. 그 대표적인 또 좌파 대학교 아닙니까? 그쵸? 네. 성공회 대학교가 대표적인 좌파 대학교인데 네. 성공회 대학교가 지금 총장 명의의 네. 위로문에는 네.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저걸 제보하신 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공회 대학생도 2명 있었다는 거예요. 2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진짜 저는 좀 여기서 좀 뭔가 네. 아찔한 게 뭐냐면 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태원에는 굉장히 좀 약간 좀
그 정치적인 사상과는 별도로 그냥 좀 그 젊은이들의 축제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민노총과 성공회대학교가 두 명 네. 왜 껴있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명문대생 꼭 네. 아니더라도 네.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가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른 대학교는 모르겠어요. 네. 두 명씩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성공회 대학교는 굉장히 작은 대학교거든요. 굉장히 네. 작은 대학교입니다. 네. 근데 성공회 대학교 학생이 두 명이 저기 껴 있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네. 저희가 어저께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전남대 로스쿨. 네. 자, 전남대 로스쿨을 나온 네. 만 43세인지 42세인지 네. 조금 불분명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전남대 로스쿨 1기생인 네. 이분은 이름과 직장까지 확인이 됐어요. 네, 네, 이건 이미- 기사가 나왔어요.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네. 아들 못 보내는 네. 어머니 네. 하면서 네. 이분인데 네. 뭐 이 기사에는 42세라고 돼 있고 저 기사에는 43세라고 돼 있는데 네. 전남대 로스쿨 1기는 네. 생각나는 분 없어요? 김남국하고 김남국. 동기죠. 예, 네, 김남국이 전남대 네. 로스쿨 1기잖아요. 네. 김남국과 동기인 네. 김남국의 프로필입니다, 김남국도 네. 전남대 김남국도 전남대 로스쿨인데 일기죠. 82년생이고 네. 이 양반은 네. 42세라고 하면 네. 뭐 80년생이고 43세라고 하면 네. 79년생입니다. 네. 그런데 전남대 로스쿨 1기로 네. 있는 변호사고 보니까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그쵸. 결혼했다는 얘기가 전혀 안 아니, 나오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40대지만 뭐 결혼도 안 하셨고 하니까 할로윈 파티에 놀러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저 기사의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저 그분의 어머니께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네. 그러니까. 이 차 변호사는 네. 평소에 네. 시끄러운 걸 싫어해가지고 그렇죠. 그 어머니가 지금 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저런 곳에 갈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시끄럽고 그렇게 네. 사람 많은 장소를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절대 보세요. 그런 데를 안 가고 술을 좋아하지 않고 시끄러운 곳을 싫어했던 아들이 네. 왜 이태원에 가게 됐는지 당시 그쵸. 누구와 있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전남대 노스쿨 출신의 40대가 할로윈 파티를 갔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네.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심지어 술도 안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도 싫어해. 네. 하지만 정치적인 이념은 있을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김남국 근데 동기고. 신기한 거는 네. 이 분이 네. 형이 있는데 쌍둥이 형이 있는데 쌍둥이 형은 또 백혈병으로 네. 사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서울의 명문대 법대에 합격할 정도가 됐는데도 네. 그 지역 국립대 그러니까 네. 아마도 전남대를 그렇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전남대 로스쿨을 나온 것 같은데 네. 전남대 법대를 나왔군요. 전남대 네. 법대를 나와서 전남대 로스쿨을 나온 굉장히 네. 착한 사람이에요. 네. 골수 이식을 3번이나 할 정도로 네. 형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네. 예, 너무 안타까운 참. 아니 그러니까 그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 좀 할로윈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너무 어울리지 않아. 민노총, 네. 성공회대학교, 네. 전남대 노스쿨 네. 이런 분들이 왜 할로윈 이태원에서 저렇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 상황이 저는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네. 저 사람이 뭐 가해자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네. 피해자죠. 네. 네. 피해자죠.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했는지. 네. 예. 아니 이 할로윈은 네. 기독교 문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쵸. 만성절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귀신들의 축제 뭐 이런 건데 네. 이거 자체가 이제 유럽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미국식의 파티고 네. 기독교하고는 아주 극과 극이라서 기독교를 표방하는 성공회 대학교 성공회는 물론 이제 영국식 기독교긴 하지만 네. 성공회 대학교 학생들이 할로윈 축제에 가가지고 네. 분장은 하고 있었나 전 아까 그 모르겠지만 추모글도 네. 성경 말씀 인용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성공회 일단은 이런 개별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더 차분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한 네. 그 이동 안진걸. 세력, 네.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런 그 글이 하나 있어. 이게 누가 쓴 글이냐 하면 그 김사랑 씨라고 네. 예전에 성남 이재명 시장에 의해서 뭐 정신병원에도 한번 네. 좀 강금이 강제로. 됐었고 네. 지금 활동을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 이분이 성남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네,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깜짝 촛불 네. 세력은 그 예전에 광우병 시위 그것과 지금의 촛불 세력이 좀 결을 달리하는데 지금
지금의 촛불 세력은 이재명 세력이다.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김사장 씨가 이제 글을 이제 언론에도 기고도 하시고 또 여기저기 글을 많이 썼는데 이분의 그런 여러 가지 정리가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조금 이거 캡처를 해봤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아마 한번 네. 소장님이 좀 약간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 지금 김사랑 씨는 네. 이재명의 네. 배후에 있는 이재명을 네. 그 어떻게 지금 이 위기에 빠진 이재명을 구해내기 위한 지금 현재의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누구로 네. 보고 있냐면 네. 안진걸 그리고 그리고 지금 촛불문화행동 그쵸. 대표입니다. 그리고 김민웅. 김민웅, 네. 그리고 박서군, 네. 그리고 한상혁 네. 이런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김민웅이 성공회대 교수잖아요. 그렇죠. 아 김민웅이 성공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렇죠. 김민웅이 성공회대 교수예요. 네. 그래서 그거 제가 캡처해서 좀 정리해놨는데 네. 이걸 보면은 지금의 이 촛불 세력들이 순수한 세력이 아니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세력이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아 성공회 대학교 교수였고 네. 지금은 이제 경희대학교 교수인데 네. 성공회 대학교 교수였네요. 네, 이분은 김민웅이. 한번 예전에 그 박원순 네. 피해자 네. 그분 그 실명 공개했다가 징역받을 뻔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바짝 빌어가지고서 이제 다시는 네. 정치 활동 안 한다고 하면서 이제 집행유예 받았는데 네. 지금 아, 이 전하고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네. 안진거라고 같네요. 촛불 승리 전환행동 대표. 네, 같은 지금, 거네요. 지금 안진걸이랑 김민웅이 거기서 네. 이제 주도적인 세력인데, 공동 대표를 하고 있는 거네. 네. 좀 저 사람 특이하네요. 오사카에서 태어났네요. 네, 그리고 저 네. 김민웅은 김민석 예전에 서울시장 나왔던 네. 김민석의 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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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으로 유명합니다. 네. 형제가 그런데 김민웅은 뭐 그렇고 안진걸은 네, 이재명의 중앙대 법대 아주 직속 후배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 가짜뉴스 투기를 했고 네. 참여연대에다가 민원연 이사까지 했는데 2008년도에는 광우병 시위 당시에 네, 구속됩니다. 그렇죠. 네, 구속됐다가 네. 고속으로 풀려나는데 네, 그 이야기도 저희가 이따 했건데 네. 일단은 그 제가 정리한 글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김사당 씨가 너무 정리를 잘해가지고서 네. 한번 그거를 좀 차분하게 여기에 읽어보시면 될 근데 것 같아요. 요 밑에 네. 이현욱이 나와요. 네. 안진걸이 존경하는 사람이 이현욱인데 그 사람이 바로 GH 사장을 한. 그 이현욱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의- 그 정진상하고 같이 부산 분이엘고 동창. 네. 이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 네. 정말 소름 돋아요. 네. 자 윤석열 퇴진에 앞장서온 안진걸은 네. 자신과 이재명의 관계를 뉴스앤뷰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실이 있다. 이재명과 자신은 네. 안진걸은 중대법대 선후배 사이고 학교 MT 때 학교 선배인 이재명 선배가 구두에 소주를 한 병 따라주면서 원샷을 시켰던 아찔하고 정겨운 기억의 사이라고 네.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네. 이재명 중대법대 후배이자 촛불 집회 주동자인 안진걸이 주로 하는 일은 네. 고수 인사 고소 고발이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네. 언급되는 인물이 이현욱인데 네. 이현욱은 안진걸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현욱인데 또 이현욱은 이재명이 지금의 현재의 이재명을 만들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네. 네. 안진걸이 촛불 시위 당시에 성공회대 교수였네요. 그렇죠. 아, 성공회대 아마 네. 외래 교수 뭐 그런 네. 거. 그렇죠. 그런 거 했었어요. 네. 대단하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성공회대 학생들이 네. 2명이나 거기서 사망한 게 네. 이게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간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저쪽에 윤석열 퇴진 집회 쪽이랑 더 네. 가까워 보이죠.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마치고 네. 이쪽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야. 민노총 네. 사망자 두 분도 네.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마치고 이태원 쪽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남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도 네. 평소 시끄러운 건 싫어하지만 당연히 전남 출신의 변호사로서 어떤 윤석열 퇴진 집회에 충분히 참석할 만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고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태원 쪽으로 옮겨온 것이 아니냐. 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온 것 같이 도저히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이 안진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안진걸은 지금 언론이건 유튜브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본인의 좀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안진걸이 나온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네. 안진걸은 누가 봐도 이재명의 깐부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이 한번 예전에 그 민주연구원 압수수색할 때 네. 기자들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린 적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안진걸이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웁니다. 어. 그 정도로 이재명하고 이재명이 울 때 자기도 울어야 하는. 정서적 동조가 이거를 조금 이게 돌려서 얘기하면 안진거든요. 네. 지금 이재명이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네. 지금 감옥에 가기 직전인데 음. 이런 안진거는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음. 이재명이 울면 나도 우는 정도로 이렇게 이재명한테 충성을 바치는 인물인데 지금 일생 최고의 위기에 빠진 이재명을 위해서 안진걸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우 소름 돋는다. 그런데 안진걸이 어제 한 말을 보면 네. 지금 이 이태원 사태를 네. 촛불 행동의 네. 동력으로 삼겠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다. 안진걸이 지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만드는 것은 이거는 좌파 진영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진걸이 저 집회를 하는 이유는 이재명을 위해서입니다. 네. 이재명이 살아야 자기도 살고 네,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윤석열 퇴진이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 살리기가 목표죠. 이재명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 네. 이런 절박함 때문에 안진걸은 이 촛불 집회를 하는 거고 이 촛불 집회의 성공을 위해서 안진걸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자, 지금 저기 네. 저 동아일보 저 기사에도 네. 문건에 언급된 단체인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의 안진걸 상임 공동대표는 아까 네. 공동대표가 또 김민웅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동아일보 기자의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연락이 네. 실제로 왔다. 네. 경찰 누가 연락을 했는지 그냥 모르겠어요. 경찰들하고 소통하고 네. 있는 사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용산 경찰서장이 안진걸하고 소통했을 수 있다라는 게 평소에도 안진걸은 경찰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찰 내부에서 아따 그 고향 출신들도 많고 우리가 굉장히 또 그 야구 좀 해봐. 우리가 같이 뭐 예전에 뭐 그 같이 뭐 다 했어. 네, 우리가 같이 밥도 먹고 자, 사우나도 가고. 방금 저기 네. 제가 좀 경찰- 읽어드릴게요. 네. 이번 참사 이 단체에 대해서 이번 네. 참사를 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내세워 네. 향후 촛불 집회 동력으로 삼겠다며 여론 추이를 예의 주시 중이라고 네. 문건에 돼 있는데 실제로 저 말을 네. 안진걸이 했습니다. 그렇죠. 안진걸이 집회에서도 하고 뭐 방송에서도 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현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네. 촛불 집회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지금 저 문건에 있고요. 그리고 가족- 그 가족 다음 말이 이념이죠. 중요합니다. 네. 경찰 여러 명이 수시로 전화해서 집회 개최 관련 협조 요청이나 회유를 해온다. 네. 이게 안진걸이 얘기하는 건 요 정도 수준이지만 네. 실제로는 안진걸은 경찰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산 경찰서장의 행적이 이상하다는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정부 비호용 문건을 네.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네. 경찰 관계자는 네. 경찰 정보관이 신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이번 주에 집회를 할 것인지 물어본 걸 불법 사찰로 보는 건 전형적인 여론 호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네. 뭐냐면요. 안진걸은 저 집회를 지금 10차, 11차, 14 계속해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할로윈 이전에 그 전에 집회에서는 어디까지 갔냐면 숙대까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숙대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보통 이제 22일 날은 그랬죠. 네, 보통 이제 그 청계천에서 시작하니까 이제 숙대까지 온 것만 많이 네. 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날 특별히 삼각지가졌어요. 삼각지까지 왔고 네. 삼각지에서 조금 더 가서 녹사평까지 간 거예요. 네. 이거는 할로윈을 겨냥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앞서 좀 몇몇의 지금 그 정황을 보여주는 좀 증거 영상이나 사진들이 지금 저희들도 지금 찾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저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네. 이태원 현장으로 유입된 거는 저는 이거는 사실이라고 봐요. 네. 근데 그 유입된 인물들이 거기 현장에서 뭘 했는지 네. 이제 그런 건 저희가 더 알아봐야 되고 이거는 저희가 알아보는 걸로 부족해.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네, 상황입니다.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저희가 볼 때 안진걸의 행동이 당일날 네. 행적이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 시민단체 고발이 필요합니다. 그쵸. 네. 안진걸과 저 촛불 승리 전환 행동에 네. 그날 당시 있었던 사람들이 네. 과연 촛불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녹사평에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네.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쵸.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지금 이태원에 가서 네. 과연 이 당시 많이 모였던 10만 명의 네. 이태원 그 축제 인파 사이에서 네.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저 오늘 또 이제 또 어떤 언론에서 네. 경찰의 내부 문건을 또 하나 뭐 옛날 거 하나 공개해서 또 난리가 났거든요. 네. 거기를 보면 이태원처럼 이렇게 축제나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인원이 몰리는 상황에는 아주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큰 참사가 그렇죠. 일어날 수 있다. 네. 사실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저희가 뭐 비교하는 게 신도림 지하철역 뭐 그런 거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할로윈 이태원 말고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평소에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사람이 많을 때는 또 질서를 또 남들 지키기 때문에 그 신도림역 아무리 사람 많아도 악사사고가 안 납니다. 따지자면 심지어 거기에서 지금 네. 이 정도의 압사 사고가 난다면요. 네. 신도림역은 매일 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네. 단순히 이태원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요. 네. 사람이 많이 모인 와. 상태에서 뭔가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도- 이 와. 신도림역 보세요. 자, 이게 보시면 이건 당일입니다. 이태원역입니다. 네. 이태원역이 사실 뭐 경사졌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친다면 네. 이태원역 계단이 제일 위험하죠. 제일 위험하죠. 그리고 저기는 지하철도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사실은- 밀집도도 훨씬 높고요. 훨씬 많죠.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해밀턴 호텔 골목보다 네. 더 옆에 진짜 경사도 가파르고 사람들도 많고 또 밀폐돼 있어서 사실 압사 사고가 나면 이런 데서 압사 사고가 나는 게 그렇죠. 확률이 더 크죠. 네. 하지만 여기서는 왜 안 나냐? 이 흐름에 방해하는 사람이 방해하는 없죠. 세력이 없는 거예요. 네. 방해하거나 이 흐름을 막아서거나 하는 일이 없는데 네. 그날은 어떻게 된 것이 지금 보시면 저 네. 이태원역 바로 그 네. 지하철 내리는 장면이나 네. 지금 요 사고 직전의 상황이나 네. 사람들의 밀집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여기는 그리고 네. 야외잖아요. 네, 야외인데 야외에서도 사실 압사 사고가 내려면 저 지하철역 같은 밀폐된 공간이 더 확률이 크죠. 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도 사실은 9시까지는 나름대로 질서가 지켜지면서 흐름이 있었는데 특히 저 골목도 갑자기. 3.2m로 좁다곤 하지만 네. 올라가는 사람들과 내려가는 사람들 교행이 우측 통행을 상당히 네. 지켜서 네. 서로 교행이 교행이 돼서 됐어요.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특정 사고 시점에서 직전부터 특정 갑자기 시점에. 흐름이 확 끊어집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 지금 이제 사고 직전인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네. 누군가가 밀어서 밀리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요. 와르르 저기 쏟아져요. 내려가는 저희 사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 네. 밀지 마세요. 네.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조직적으로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네. 당일 영상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네. 뭐 특정한 사람들을 몇 명 찍어서 네. 거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네. 단소를 들었던 사람이라든지 각시탈이라든지 저는 뭐 솔직히 꽁지머리라든지 저는 솔직히 해가지고 각시탈은 좀 이상한 네. 게 굉장히 의심스러워. 보통 할로윈에서 뭐 여러 가지 분장을 하지만 네, 각시탈도 각시탈이지만 그 배낭이 이상해요. 네. 배낭도 이상하고 사실 그렇죠. 각시탈은 네. 반일의 상징이에요. 거의 네. 소장님 나이 때 그렇죠. 때만화 아닌가요? 정말 그럼요. 오래됐죠. 아니 저도 네. 각시탈은 그 저보다 더 훨씬 위에요. 그러니까요. 각시탈이 그러니까 이두호나 뭐 그 밑에쯤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허영만, 뭐야? 네. 아니야 허영만보다는 위에. 위지. 애니메이션이 돼가지고 좀 네. 알려졌는데 그것도 한 80년대가 그래요. 네. 그쵸. 예. 아니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각시탈 각시탈을 쓰는 거는 저는 아니 각시탈 자체를 안다는 게 그렇죠. 그 젊은 사람일 리가 없어요. 사실은 각시탈 허영만이군요. 허영만이지만 예, 예. 74년도 작품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69년생인데 네. 저도 각시탈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네. 사실 할로윈 하면 요즘 젊은이들의 축제인데 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뭐 그날 이 현장에 유행하는 그런 분장들이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무슨 공주라든지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요즘 유행하는 분장이 많은데 할로윈하고는 전혀 무관한. 굳이 각시탈을 분장을 하고 네. 또 전통 한복 같은 걸 입고 배낭을 그렇죠. 메고 있어요. 배낭을 메고 있어요. 배낭을 맸다는 얘기는 뭔가 이동거리가 좀 많은 걸 좀 아니 그리고 생각하게. 저는 이동거리도 이동거리지만 배낭이 뭐의 상징이냐면 네. 시위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쵸. 그렇죠. 네. 시위하는 시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네. 배낭에다가 농구화 같은 걸 써요. 그쵸. 그래서 원래 네. 경찰들이 네.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특정할 때. 전문 시위꾼이라고 특정하는 사람들이 한 5천 명쯤 돼요. 그쵸. 그 5천 명끼리는 뭐 서로 다 연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각시탈 복장으로 각시탈 구분하는 사진 한 장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복장으로 구분하는데 네. 그 까만든지 뭐 색깔 있는 하여간 배낭을 메고 네. 농구와 비슷하게 생긴 그쵸. 운동화를 네. 신고 있으면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저 우리 각시탈도 그리고 몇몇 좀 다른 버전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겠죠 아마. 네. 머리 쪽이 좀 많이 비어요. 듬성듬성하고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예. 아니 보통 이제 할로윈 하면 보통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조커 분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분장하는 사람들 많았고 뭐 그리고- 디즈니 캐릭터는 그쵸. 뭐 항상 하는 거고 네. 각시탈을 할로윈에서 한다? 너무 이상해요. 아니 보통 각시탈 개량 한복 입고. 개량 한복 입고 각시탈 했다는 건 저쪽 뭐 성공에 대한 네. 그쪽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네. 키시애틀님은 현재 네. 할로윈데이 나이트 그 코스프레 판매 자체에 네. 각시탈은 없다. 그쵸. 그렇죠. 그런데 그 각시탈을 쓴 굳이. 사람이 현장에서 뭔가 지시를 하고 다니는 지시를 것처럼 해요. 보였다. 단소로 이렇게 네. 하면서. 예.
너무 이상해. 네. 예. 2012년에 각시탈 드라마가 있었다는 거. 뭐 드라마는 네, 그 드라마는 있죠. 네. 드라마는 있는데. 근데 각스탈을 네. 그 드라마도 그렇게 또 성공하지도 못했어요. 네. 주원 각시탈이 나온, 뜬 드라마는 아닌데. 네. 네. 목소리도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고. 단소를 들고 네. 하고 이렇게 주먹을 네. 뭐 이렇게 그런 울었다 폈다 하면서 울었다 폈다 또 하고 무슨 수신호를 보내는 네, 것처럼. 수신호를 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리고 또 어떤 뭐 표현도 있고 하여간 네. 이 영상에서 네. 굉장히 이상한 점들을 계속 찾아내시는데 네. 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 각시탈 사진 혹시 없나요? 네. 네. 음. 근데 저희가 정말 저 각시탈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네. 저희가 어저께 썸네일에서 썼던 그 해골은 찾았잖아요. 네. 해골은 사실은 저쪽 그 시위 현장에서 이태원으로 넘어간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해골이 특이한 모양의 해골이기 때문에 그건 봐도 눈에 띄었고 네. 그리고 해골 벗는 사진도 포착된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아 이게 각시탈이에요. 이게 각시탈입니다. 너무 이상해. 이게 사실은 그 너무 이상해. 젊은 친구라고 하기에는 네. 이 각시탈 이 코스튬이 사실은 이게 뭔가 할로윈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옷도 네 개량 한복 같은 개량 거- 한복 같아요. 네. 배낭을 메고 있고. 네. 할로윈이 어. 뭐 다른 걸 근데 다 떠나서, 각시탈이 예. 네. 딱 요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 네. 있어요. 여러 명. 네. 여러 명이 보여요. 각시탈이. 그 여러 명도 이상해요. 아니 네. 어떻게 좀 약간 독특한 한 명이 나는 예. 각시탈이 너무 좋아. 네. 나는 각시탈 코스튬 할 거야. 그렇게 한 명이라면 그럴 수는 그래도 있어. 이해를 하겠어. 예. 근데 이 각시탈이 특히 올해 할로윈에서 여러 명이 보였다. 이상해. 그리고 네. 중요한 건 저 각시탈이 네. 모르겠어요. 다른 각시탈은 제가 안 봤는데 네. 다른 각시탈 안 봤는데 네. 저 각시탈 똑같은 각시탈인지 네. 아니면 각시탈 모양도 좀 다른 각시탈인지 네. 네,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그리고 몇몇 이제 목소리가 들어간 경우는 말씨가 또 뭐 또 공교롭게도 특정 지역. 네. 그쵸. 예. 어찌됐든 이번에 그 이태원 사고가 네.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특정한 그런 혼란을 주는 그런 네. 분위기가 있었다. 음. 근데 그거를 혼란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저희가 찾아내야 되는데 네. 지금 저희는 그 주변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됐던 그 사람들이 그 이태원 현장으로 유입됐다는 거에 굉장히 저희는 뭔가 의혹을 가지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경찰이 이제 현장의 CCTV나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저희들보다는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네. 경찰이 내서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은 네, 현장 근처에 네, 11,000개의 CCTV를 그렇죠. 화면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있다는 얘기가 심지어 나옵니다. 용산 경찰서장은 옆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하는 거 현장에 있었고 네. 경찰이 옆에서 그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체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그럼- 때문에 그 집회에서 참여했던 사람이 네. 이 이태원으로 옮겨왔다면 정확하게 누구 몇 명쯤 옮겨왔는지도 파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희 개천절 집회 뭐 이럴 때 그렇죠. 그렇죠. 뭐 동선 파악한다고 네.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다 파악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다 막 파악했습니다. 예. 사람들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네. 내 전화번호를 알고 나한테 전화를 네, 했나? 근데 뭐 전화번호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대로 그냥 싹 그냥, 따면 돼요. 네. 싹 네. 해가지고 네. 그 기지국에 접속 기지국에 로고가 다 접속한 있으니까. 사람들 하면 그 그쵸. 기지국에 예. 접속한 번호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 그 번호가 이쪽에 이태원으로 얼마나 옮겨왔는지 아주 그거 확인하는 건 쉽게. 굉장히 쉬워요. 일단은 굉장히 쉬워요. 안진 것에 대해서 네. 뭐 고발을 하든지 해갖고서 이제 네. 뭔가 경찰의 수사를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지금 사실 이번 사건에서 좀 국민의원 의원님들 네. 지금 너무 조용히 계신데 지금 민주당은 난리인데 네. 의원님들이 일단은 이 경찰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압박하면은 코웃음 칩니다. 네. 그래도 의원님들이 가셔서 네. 지금 이런 걸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네. 이 이태원 사고 그 당일에 네. 비슷한 시각에 이태원 주변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있었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일부가 뭐 네. 전체라고는 생각 못해요. 일부가 이태원 쪽으로 유입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이 있으니까 경찰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CCTV 분석이건 뭐 통신 조회건 이렇게 해갖고서 그걸 우리한테 좀 설명을 해달라. 네. 이런 식으로 뭐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그 네. 피해자들이 만일에 네. 네. 저희가 그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네. 그 민노총 사망자 두 네. 분도 그렇고 네. 또 그리고 전남대로 스쿨 출신의 변호사도 그렇고 네. 성모회대 출신의 대학생도 그렇고 이분들이 다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예요. 사망하신 예. 피해자인데 네. 만일에 안진걸이 네. 집회를 한 거기서 네. 이태원으로 가자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억지로 이태원에 딸려갔다가 음. 네. 거기서 피해를 입었다면 네.
그게 가해입니다. 그쵸. 안진걸이 예. 그분들에 대해서 가해를 한 거예요. 네. 갈 그분들이 사람이 어떤 아니에요. 목적으로 이태원을 갔던 간에 네.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네. 그건 안진걸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할로윈 사태에서 이제 경찰이건 이제 여러 가지에서 이제 주최 측이 없다. 네.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수사나 이런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쪽은 주최 측이 있어요, 명백하게. 촛불심 네. 무슨 행동 네. 이라고 하는 네. 명백한 주최 측이 있습니다. 안진걸과 김민웅이 대표를 하고 있는 네. 명백한 주최 측이 있고 안진걸은 29일 집회에서도 네. 여러 차례 네. 등단해가지고 집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사실은 안진걸은 네. 제가 예전 기사 하나 찾았는데 네. 예전에 한번 그 촛불 시위를 그 2008년도에 주도해가지고서 네. 구속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구속을 정말 검찰이 어렵게 시켰는데 네. 어이없게 5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네. 근데 이 보석으로 풀려날 때 이 판사가 이상해요. 이 판사가 풀어주면 네. 이 집회 시위에 또 나갈 거냐 음. 이런 식으로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뒤에 기사를 보면은 안진걸이 보통 자기가 사실 그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으면 이렇게 보석으로 풀려나면 또 시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안진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TBS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풀어주면 촛불 집회에 다시 나갈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안진걸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낮에 이루어지는 집회는 참여하겠다. 그리고 밤에 이루어지는 문화제 형식의 집회에도 참여하겠다. 이거는 풀어주면 촛불 집회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 물어본 판사의 질문 중에 이런 네. 게 있네요.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은 판사가 안진걸 판사가 너무 배려해주고 판사가 네. 너무 이상해. 그래서 사실 이 판사에 대해서 한번 조선일보에서 굉장한 비판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판사의 여러 가지 그런 이 판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판결을 보면 뭔가 자팔 성향이다. 그래서 네. 조선일보에서 한번 비판한 적이 있는데 음. 그걸 장상진 기자가 옛날에 썼거든. 네. 그것 때문에 또 안진걸 이런 애들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는데 음. 사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촛불 집회 이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된 사람한테 보석을 풀어주면 촛불 집회 또 나갈 거냐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갈 거다. 이러는데 풀어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풀려난 안진걸은 지금 이 윤석열 퇴진 집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2016년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 영웅담을 해요. 네. 내 덕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안진걸이 사실 이제 우리는 뭐 다 똑같은 좌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좌파 내에서도 네. 서로 공을 다투는 여러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재명 밑에도 네. 안진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재명을 네. 뭐 대통령 만들겠다고 하든지 이재명을 구해내겠다고 하는 여러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을 네. 과시해야 돼. 그렇죠. 과시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번 이태원 사태에 대해서 네. 가장 뭔가 이걸 가지고 공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안진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까 그 표현도 그렇잖아요. 예.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최대 실정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들이 하는 촛불 동력. 집회에 동력으로 삼아 나가겠다. 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기사를 또 저희가 찾은 게 뭐냐면 네. 예전에 그 보스턴 테러, 네. 보스턴 그 마라톤 대회에서 테러도 사실은 경찰이 FBI가 못 찾는 거를 사실은 그 일반 시민들이 찾아냈거든요. 네. 그때 보스턴에서 보스턴 마라톤을 하는 중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네. 수십 명 사망하는 그런 일이 그쵸. 있었죠. 네. 근데 너무나 군중이 많아가지고 네. 도저히 경찰이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군중 속에 섞인 2명의 용의자를 네. 시민들이 찾아냈습니다. 그쵸. 시민들에게 공개 제보를 했더니 네. 시민들이 찾아냈는데 네. 지금 바로 그런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태원 사건을 일으킨 네. 세력이 있다면 세력을, 네. 특정인이 있다면 특정인을 네.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온라인 공간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이 있지만 네.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개인들의 핸드폰에 네, 담겨 있을 그쵸.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장소 자체가 그 행사 자체가 서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네. 자연스러운 장소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네. 찾아주시고 사진을 찍어서 하여간 본인이 만일에 그날 찍었다면 네. 보고 다시 한번 지켜보시고 네. 이상한 점이 있다면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영상을 저희 제보 메일로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께 오늘처럼 이렇게 네. 방송을 해드리고 그럼 또 다시 한번 또
이런 부분이 이상했다라고 또 다른 분들이 또 그 다른 장면을 분들이, 보고 예. 찾아내고 네, 하는 일단은 과정을 저희가 통해서 이거를 뭐 이렇게 네. 단번에 뭐 하루아침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일단 저희가 어저께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네. 오늘만 해도 벌써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 해골, 네. 뭐 그리고 김건희 피켓, 네. 그리고 민주노총 트럭 네. 이런 식의 그 정황적인 증거들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한테 쌓이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영상과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올 건데 네. 저희도 이걸 좀 저희도 차분히 분석하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런 여론의 힘으로 경찰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경찰이 찾는 게 사실은 가장 이제 뭐 그쵸.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CCTV를 자세히 오래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9시 30분경 녹사평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10시, 11시까지에 네. 이태원에 있는 네. CCTV들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얼마나 옮겨왔는지 도대체 네. 제가 볼 때 몇 명까지도 특정할 수 있을 것 저희가 같아요. 궁금한 거는 네.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네. 몇 명이나 음. 이태원으로 갔는지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태원에 가서 뭘 했는지 어떤 동선을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CCTV 상으로 다 드러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문 시위꾼들이 이태원까지 몰려갔다는 것은 이들이 뭐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갔다기보다는 뭔가 거기 현장에서 뭔가 자기 남들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네. 이태원으로 가자라고 해서 갔다면 네. 왜 갔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뭘 하러 갔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네. 뭘 했는지 이거는 사실 동선을 다 파악하면 경찰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근데 참 네. 비극적인 게 우리 경찰을 다 믿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그게 참 저는 안타까워요. 사실 예. 이번에 이제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이제 경찰 내부에서도 지금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처장 그리고 네. 그런 그 상황관리관 이렇게 몇몇이 특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찰 내부에서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윗사람들 몇 명 날아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자리가 생기겠네. 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경찰 내부 문건들 계속 밖으로 유출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좌파들한테 이렇게 하는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 알박기 한 인사라든지 그렇죠. 네.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교묘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네. 문재인이 알박은 게 류미진하고 이임재 둘뿐이겠냐고요. 네. 예. 이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이 더 많이 퍼져서 어제도 사실 어제 영상도 네. 많은 분들이 뭐 카톡 단톡방에 올렸네 어디 네. 사이트에 올렸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이 영상이 많이 퍼져서 더 많은 분들이 네. 함께 네. 이 진실을 찾아나가는데 네. 동참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 이 영상이 더 많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고 네. 저희가 굳이 노란 딱지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네. 노란 딱지가 붙으면 퍼지질 않아요. 예, 확산이 안 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상 노란 딱지는 다른 저희 방송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 방송 우연이라도 보게 하려면 유튜브에서 많이 퍼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 좋아요가 많이 붙어야 되고 네. 그리고 노란 딱지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께 저희 영상을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네. 좋아요와 또 그리고 노란 딱지를 신경을 쓰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도 이게 또 긴 영상이니까 네. 이걸 좀 더 많이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이라이트 영상이 되든지 네. 쇼츠라든지 많이 이런 걸 또 만들죠. 제가 또 예. 많이 만들어서 네, 주말 동안에 네. 저희 방송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 네. 핵심적인 사진이라든지 뭐 핵심적인 부분들을 쇼트나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올릴 테니까 주말 중에도 계속 봐주시고요. 네. 또 그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거나 하면 또 많이 퍼뜨려 주시면 네. 더 많은 분들이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이 누구인지 네. 파악하실 수 있고 그 주범을 잡아서 네.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네. 반드시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여러분들 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뭐 각시탈이 의심된다. 네. 근데 각시탈의 백팩 브랜드가 뭔지 네. 각시탈 백팩의 모양을 뭐 찍은 각도의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하나씩 타고 들어가서 네. 시위대 영상 중에 비슷한 백팩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네. 비슷한 외모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네. 제보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좀 의미 있는 것을 찾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또 이걸 방송함으로써 또 더 많은 분들이 네. 정말 어제하고 오늘 방송을 보면서 네. 저희도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데 소름 끼친다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드디어 그 네.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도대체 수많은 그런 이 정도 사람들 모이는 건 네. 흔한 일이에요. 그쵸? 흔한 일입니다. 네, 그것도 네. 밀폐된 공간도 아니고 야외잖아요. 네.
아니 이 정도 사람 모이는 거는 그냥 네. 지하철역에서 매일 보는 일이거나 네.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네. 저기서는요 한, 그 예배 바뀔 때 네. 늘 이래요. 네. 저런 장소에서는요 한 명이 밀어도 여러 명 죽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한 명만 밀어도. 저렇게 경사진 곳에서는 한 명만 밀어도 그런데 많이 필요하지 않죠. 네. 근데 저런 경사진 장소에서 누가 그렇게 밉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네. 밀어를 밀어. 여러 명이 외쳐가면서 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어느 조직적이었다. 순간 화르르 무너지는 게 네. 보입니다. 조직적이었다. 참 네. 어쨌든 진짜 답답한 사건인데 네. 사실 저희가 사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네. 정말 누군가가 이 사건을 계획했다면 설사 또 계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분노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이 기사도 네. 마지막 기사인데 지금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거랑 민주노총이 이번에 10만 명 넘게 모으자 이건 너무 대고.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예. 월드컵 거리 응원도 안 하고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지금 10만 명 모여서 지금 시위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조합원 2명이 그러니까. 인파 때문에 사망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인파를 더 모으자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죠. 자기네들이 하는 거는 좌파의 네. 대표적인 뭐 특징이 내로남불이니까 네. 11월 20일부터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이 월드컵. 거리 응원도 안 열리고 그렇죠. 이번에 또 네, 근데 또 손흥민 선수도 지금 안 하고 골절로. 지금 손흥민이 부상당해갖고 네. 월드컵에 참가가 불투명한데 음. 참 이제 월드컵도 이제 별로 기대가 안 돼요. 네. 근데 포르투갈의 부상이 더 많아요. 네. 24일 우루과이, 28일 가나, 네. 그리고 12월 3일에는 포르투갈 이렇게 네. 근데 근데 이제 그 본선 포르투갈가- 진출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아니 근데 이제 아닌데요? 아니에요? 우루과이, 네. 가나, 포르투갈 다 팀들 강호예요. 강한 그렇죠. 거죠. 근데 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이 많아도 거기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부상 당하면 손흥민 대체할 사람이 누구냐는 없어요. 거지. 네. 아예 없죠. 네. 사실 우루과이나 가나나 포르투갈이나 네. 독일, 이태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독일, 이태리, 영국이 아니라서 그렇지. 네. 센 나라죠. 우리나라가 워낙 약하니까. 우루과이도 요즘 네. 아주 또 뭐 떠오르는 또 스타가 있고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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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KNL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